K-팝 하면 다들 대형 기획사들 먼저 떠올리시잖아요. 근데요, 그 화려한 무대 뒤에는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K-팝 제국을 움직이는 아예 다른 경제가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숨겨진 K-팝 경제의 핵심 선수들이 누군지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19세기 골드러시 때 정작 금을 캐던 사람보다 그 옆에서 청바지랑 곡괭이 팔던 사람이 진짜 돈방석에 앉았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K-팝 시장도 과연 그럴까요? 진짜 돈 버는 사람은 따로 있는 걸까요? 좋습니다. 그럼 이 K-팝 골드러시에 뛰어든 선수들 한번 만나보시죠. 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한쪽은 말 그대로 디지털 금광을 캐는 플랫폼 기업들, 다른 한쪽은 곡괭이랑 삽을 파는 인프라 기업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디어유랑 노머스가 바로 이 플랫폼 쪽이고요. YG 플러스랑 SM 라이프 디자인이 인프라 쪽이죠. 자, 그럼 한 그룹씩 자세히 뜯어볼게요. 자, 먼저 플랫폼 기업들부터 시작하죠. 이 회사들은 아티스트하고 팬을 직접 연결해 주는 걸로 돈을 법니다. 첫 번째 선수, 바로 디어유입니다. 핵심 서비스는 버블인데요. 이게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랑 진짜로 1대1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주는 서비스예요. 팬들한텐 정말 꿈 같은 일이죠. 근데 정말 놀라운 건요. 이 디어유 매출의 90% 이상이 오직 이 버블 구독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와, 정말 팬심을 완벽하게 수익으로 바꿔낸 거죠. 전형적인 플랫폼 비즈니스의 힘을 제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디어유의 최대 무기는 뭐니 해도 어마어마한 IP 라인업입니다. SM이랑 JYP는 기본이고요. 무려 160개가 넘는 기획사들을 끌어모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국의 텐센트 뮤직하고 손잡고 버블 차이나로 중국 시장에 먼저 깃발을 꽂았다는 거, 이것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다음 플랫폼 주자는 노머스입니다. 디어유가 딱 봐도 SM이라는 대형 기획사를 등에 업고 있잖아요. 반면에 노머스는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은 말 그대로 독립선수라고 보시면 돼요. 너머스는 자신들을 종합 솔루션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 이 그래프를 보시면 팬 플랫폼만 하는 게 아니에요. 공연이 거의 절반이고 MD, 그러니까 굿즈도 팔죠. 사업이 여러 갈래로 뻗어 있어서 한쪽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게 강점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 독립성이 노머스의 진짜 무기예요.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이 모든 아티스트 IP랑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거죠. 특히 중국 망고TV랑 파트너십을 맺어서 중국 팬들이 그 복잡한 VPN 없이도 바로 접속할 수 있게 만든 거. 이건 진짜 신의 한 수로 꼽힙니다. 자, 그럼 이제 시선을 좀 돌려볼까요? K-팝의 실물, 그러니까 앨범이나 굿즈 같은 물건을 만들고 배달하는 인프라 기업들, 바로 곡괭이와 삽을 파는 회사들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YG 플러스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YG 회사 같지만 아니에요. YG는 물론이고 무려 하이브 아티스트들의 앨범이랑 굿즈 유통까지 꽉 잡고 있는 엄청난 유통 공룡입니다. 매출 구조 한번 보세요. 와, 정말 심플하죠? 굿즈 유통, 앨범 유통, 딱 이 두 가지가 매출의 99%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 K-팝 팬덤이 사라지지 않는 한 그냥 꾸준히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라는 거죠. YG 플러스는 YG랑 하이브라는 진짜 K-팝의 두 거물과 손을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티스트들이 앨범 내고 콘서트 하고 활동만 열심히 하면 이 회사의 매출은 그냥 알아서 저절로 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레버리지 효과라는 거죠. 자, 마지막 인프라 기업 SM 라이프 디자인입니다. 우리가 손에 쥐는 그 예쁜 앨범들, 굿즈 패키지들 있죠? 그걸 실제로 인쇄하고 포장하고 만들어내는 곳. 말 그대로 K-팝 산업의 생산 공장입니다. 이 회사는 일단 SM 엔터테인먼트라는 아주 든든한 집안 고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안정적일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최근에는 카카오엔터 산하 레이블 물량까지 따내면서 몸집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한 곳에만 의존하지 않겠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4개 회사의 특징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근데요, 이 모든 판을 한순간에 뒤집어 버릴 수 있는 정말 어마어마한 변수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중국 시장입니다. 다들 한알령이라고 들어보셨죠?
몇 년 동안 케이팝이 중국에서 제대로 활동하는 걸 막아왔던 보이지 않는 벽 같은 거였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벽이 확 사라져버린다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래서 핵심 질문은 이거예요. 한알령이 풀리면 대체 누가 가장 큰 이득을 볼 것인가? 분석 리포트는 망설임 없이 플랫폼 기업, 그러니까 디어유랑 노머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왜냐? 이 회사들은 앨범을 배송하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중국의 그 거대한 팬들을 바로 구독자로 만들어서 즉시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YG 플러스나 SM 라이프 디자인은 물론 물건 파는 양은 늘겠죠. 근데 물건 만들고 유통하는 사업의 한계상 이익이 폭발적으로 늘기는 어렵다고 본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봤을 때 이 K-팝 골드러시의 최종 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애널리스트 리포트는 아주 명확하게 결론을 내립니다. 기업 가치, 멀티플의 확장은 플랫폼 기업에 집중될 것이다. 여기서 멀티플이라는 건 기업 가치가 몇 배로 뛸 수 있냐는 그 잠재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플랫폼 기업들한테 쏠릴 거라는 거죠. 바로 이 지점이 두 전략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곡괭이와 삽을 파는 인프라 기업들은요, 성장이 앨범 몇 장, 굿즈 몇 개 더 파느냐는 물량에 묶여 있어요. 하지만 디지털 금광을 캐는 플랫폼 기업들은요, 팬 한 사람의 가치를 얼마나 키울 수 있느냐, 즉 멀티플로 성장합니다. 잠재력의 크기 자체가 아예 차원이 다른 거죠. 결국 우리는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엔터테인먼트가 국경을 넘나드는 이 시대에 진짜 힘은 과연 멋진 아티스트라는 콘텐츠 그 자체에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 아티스트와 팬 사이의 연결을 손에 쥐는 것에 있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가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만의 답을 찾는데 작은 힌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